이 집 팔기로 결정했어. 팔다니 집값이 많이 올라서 돈 좀 되겠더라. 아니 집을 팔면 어디서 살지? 전에 살던 빌라 있었잖아. 내놨었는데 아직도 안 팔렸어. 시골에 있는 빌라가 그렇게 금방 팔리지가 않더라. 그래서 다시 내려가려고 해. 이 집은 금방 팔릴 테니까. 이 집 판 돈으로 엄마 노후자금 쓸 거야.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는요? 너희는 원래 2년간 돈 모아서 나갈 생각이었잖니. 그렇게 약속한 지도 벌써 한참 지났잖아. 내가 그동안 집안일도 해주고 애도 봐줬으니까 돈은 더 많이 모았을 거 아니니. 너희 결혼할 때 줬던 돈도 있고 그걸로 너희도 독립해야지. 진짜 황당하네요. 그동안 저희가 모시고 산 게 있는데 이렇게 통보하듯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나가라면 어떡해요? 나야말로 정말 황당하다. 너희가 언제 날 모시고 살았어? 내가 갈 곳 없는 너희 키워준 거지. 전부터 늦겠지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그렇게 매정하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이영숙 씨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37세 최민호입니다. 이영숙 씨가 아들을 살던 곳에서 내쫓게 된 것은 아들 최민호에게도 그리고 이 씨에게도 비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아파트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은 것은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쫓겨나는 것은 아들이 아닌 이 씨였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일을 두고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지 아니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야 할지 이 씨는 양가 감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먹어 가진 것 없이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조금은 덜 비참한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씨와 남편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이 씨는 밑바닥부터 시작한 결혼 생활에 수월한 인생을 보내진 못했지만 아들만은 누릴 만큼 누리고 살게 했습니다. 비록 호화스럽게 키우진 못했어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정도로는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 나와서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취직한 후에 이제 돈 들어갈 데가 없으니 이 씨와 남편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경기도 성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무척 싸게 나온 급매물이었는데 대출을 받아 사서 바로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다지 큰돈 들이지 않고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세 줄 거면 그 집은 도대체 왜 사신 거예요? 아들이 그런 이 씨와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 오르면 좋고 오르든 안 오르든 나중에 식당 일 정리하면 거기 들어가서 살려 그런다. 이 씨와 남편은 고향에서 만났지만 먹고 살기 힘드니 어쩔 수 없이 흘러 경상북도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었는데 늘 나중에 늙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막연했던 계획이 남편의 결단에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었죠. 나중에 이쪽으로 오시게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저는 저 들어가서 살라고 사신 줄 알았죠. 마침 아들의 직장이 이 씨의 고향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원룸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아들이 내심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너 그 오피스텔 보증금 있잖아. 나중에 결혼할 때 그 보증금 빼서 보태서 사. 그동안 착실하게 돈 모으고 그건 엄마 아빠 노후자금이니까. 건드릴 생각 말고.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아들도 받은 게 있어서 할 말이 없는지 궁시렁거리기는 했지만 그 집을 달라고 우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씨와 남편은 아들보다도 착실히 돈을 모았습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줄 전세 자금을 모아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대출 없이 온전한 아파트에서 노후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말이죠. 아들에게 새는 돈이 없으니 어느 때보다도 수월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아들이 34세가 되었을 때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였습니다. 자, 너 전세 뺀 돈하고 이 돈까지 보태서 집 구해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데 원룸 전세 보증금만 쥐어주고 보내기는 마음에 걸렸던 터라 결혼 자금을 조금 더 보태주었습니다. 그래도 신축 아파트 사기는 힘드네요. 뭐 그럼 전세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애 낳고 살아요? 그것보다 없이 시작해도 다 살아. 너도 그동안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냐? 그래도 직장 생활을 몇 년 했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만 않았다면 결혼 생활의 시작이 나쁘지 않을 듯 했습니다. 이 씨가 아들에게 준 돈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었지만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며느리 쪽은 여유가 많지 않은 모양이었지만 이 씨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도와줬으면 이제부터는 알아서 헤쳐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직장이 괜찮으니 몇 년 고생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 집은 언제 나온대요? 무슨 집 여기에 사둔 아파트요? 세입자 언제 나가요? 조금 더 산대. 왜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더라도 다른 세입자 구하거나 엄마 아빠가 들어가서 살 거야. 알았어요. 아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기도 했고 아들에게 그 집까지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좀 더 산다더니 왜요?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요. 거기에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 이 씨가 아파트를 사고 처음 들어온 신혼부부였는데 오랫동안 거주했던지라 이 씨도 그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요. 언제 나가려고요? 2달 뒤 괜찮으세요? 이 씨는 그 전화를 받은 후에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볼지 아니면 비워놨다가 자신들이 들어갈지 결정해야 했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면 집을 비워놔야 하는 거 아닐까? 언제 들어가서 살지도 모르는데 마냥 비워도 한 번 더 새놓아도 될 것 같은데 당장 식당 그만두고 올라갈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길어야 몇 년을 더 장사하겠어. 남편은 벌써 6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제는 일을 그만두어도 전혀 이상할 나이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씨와 남편이 고민하고 있는 그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숙제가 나간다고 했다고요. 그래 집 사서 간다더라. 알뜰살뜰 살더니 대단해. 몇 년 만에 이렇게. 아들은 이 씨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 곧 비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네 아빠랑 의논 중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시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게요. 너희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정말로 그 집에서 살고 싶은 듯 했습니다. 너희는 집 구하라고 보태줬잖아. 이 씨의 말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걸로 매매로 사기는 힘드니까요.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2년 동안 돈 좀 모으려고요. 그때까지 엄마 아빠가 올라오시진 않을 거죠. 하지만 이 씨가 가는지 안 가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공짜로 살겠다는 거야. 아들의 당당한 말엔 금전적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씨가 묻자 아들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월세를 주든 전세로 주든 돈이 생기는데 너는 집 구하라고 돈도 보태줬는데 그 집도 공짜로 쓴다 그러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2년만 쓴다는데 그럼 2년 뒤에는 꼭 나올 거야. 그렇다니까요. 그때까지 같이 바짝 모을 거예요. 이 씨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나간 뒤에 아들에게 그 집을 내주었습니다. 그게 결혼 한 달 전이라 타이밍은 아주 좋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아들을 볼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바짝 돈을 모은다더니 그러느라 바쁜지 명절 때나 돼야 코빼기를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과 약속한 2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장사 접자 올라가서 살려고. 이제 좀 쉬어야지. 고향에 가서 당신도 친구들 좀 만나고 해. 그럼 현수도 돈 좀 모았을 거 아냐. 이 씨도 이 나이까지 육체노동을 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작은 빌라도 팔면 그래도 남은 여생 아끼며 살아갈 정도는 될 듯했습니다. 그래 올라갑시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전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여기서 산지 2년 됐잖아요. 그 얘기를 아들이 먼저 꺼낼 줄 몰랐던 이 씨.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 집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달란이 명의를 그냥 제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아들의 황당한 말에 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뭐 너 분명 2년만 산다 그래서 그 집 비워준 거잖니. 그런데 살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 여유 있으시면 결혼한 외동아들한테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여유 있어서 산 거 아니야. 대출 받아서 샀던 거고 세입자 나갈 때는 대출 없이 전세금 돌려주려고 엄마 아빠 정말 열심히 일했어. 어쨌든요. 지금 엄마 아빠 살고 있는 집이랑 이 집이랑 두 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엄마 사는 집 시골에 있는 작은 빌라 팔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엄마 아빠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이 집 팔아서 노후 자금에 보탬 거야. 그리고 아빠랑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그럼 저희 보고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말이야. 다른 법인데 아들 말만 들으면 꼭 가여운 아들 부부를 제 욕심에 쫓아낸 못된 엄마가 된 듯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자는 거지 당장 나가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너도 그동안 계속 일했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준 돈 말고 모아둔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택도 없어요. 경기도 집값도 너무 올라서 역시도 아들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럴 것을 모르고 아들에게 집을 내준 자신의 잘못인 듯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만 생각하니 그 돈에 맞춰서 갈 집이 없었겠죠. 요즘엔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들도 많다고 하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건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없으면 저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이왕 가지고 있는 집 결혼할 때 한 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말을 전해 들은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주고 나면 우리는 현수 그놈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한다고 돈 한 푼 제대로 못 써봤고 그래도 아들놈 장가 보낸다고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 그러면 이제는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더 내놓으라고 그러는 놈이 어디 있어. 이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노후자금까지 탈탈 털어주고 말년에 비참해지는 사람도 주위에 여럿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거절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씨의 말에 아들은 크게 실망을 했죠. 그렇다고 아들을 하루아침에 쫓아버릴 수는 없기에 아들이 집을 비우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씨의 삶이 크게 뒤흔들렸습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 혈압은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가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씨가 집을 비웠다가 돌아온 사이에 일은 벌어졌고 뒤늦게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편은 이 씨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남은 여생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해보고 싶었던 일들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나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가버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죠.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다. 울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자꾸 집에 가겠다고 한 것은 기억나는데 꼭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기억이 드문드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우울증이 온 것 같다며 걱정했지만 이 씨는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처럼 까끌거렸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세상을 떠난 지인들도 이미 여럿 있는데 내 남편만 영원히 살아있을 줄 알았던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정신 차려. 네 남편이 너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참 좋아하겠다. 이러다 산 사람도 죽겠다. 몇 달 지나자 주변에서 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자신의 삶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때마침 아들이 이 씨에게 연락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 혼자 이 집에서 아빠 없이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서요 못 나가고 있어요. 남편이 떠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여러 번 연락한 몇 번 찾아오기도 했던 아들, 이제 남은 가족이라곤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벌써부터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넓은 집에서 덩그러니 있을 생각을 하니 막막해서 도저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집 살림 다 있으니까 엄마 간단한 집만 가져오시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엄마가 그 집에 혼자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집에 혼자 있을 것도 생각하면 마음에 걸려서 안 되겠어요. 이 씨의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아들네와 함께 있는다면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 이 씨에게 아들은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 사실 애기 생겼어요. 아빠 그렇게 되시고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엄마도 정신없는 것 같아서 여태 알리지 못했어요. 근데 애기도 태어나고 여러 식구끼리 북적북적 살면 우울한 것도 덜할 거고요. 우리도 어차피 엄마나 아빠 혼자 남으면 모실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갑작스럽긴 해도 좀 일찍 같이 살게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요. 저희도 많이 상의해보고 연락드리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고향에서 살려고 마음먹었던 거 남편 말고 아들네랑 산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니 메말랐던 이 씨의 삶의 생기가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살던 집은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가구고 뭐고 옮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쓰던 살림들이 있으니 이 씨 개인 집만 조금 챙기면 됐습니다. 그렇게 참 간단하고 조절하게 터전을 옮기게 되었죠. 이 씨와 아들이 합가를 한 뒤 얼마 안 되어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혼자 있을 땐 너무 고요해서 무섭기조차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여럿이 같이 살고 아기까지 있으니까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졸지에 친정엄마 대신 며느리 몸조리까지 해주게 되었으니 손 놓고 슬퍼할 시간조차 없이 정신없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출산 후 4개월 뒤부터 회사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계시니까 빨리 복직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좀 크면 어린이집 보내면 되니까 그동안만 조금 고생해주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들 며느리는 바깥 일을 하고 이 씨는 아기를 돌보며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집안일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괜찮았겠죠. 어차피 혼자 사나 여럿이 사나 밥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건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들을 아기를 돌보며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거 모레 입어야 해서요. 꼭 먼저 빨아주세요. 그럼 오늘 빨아서 널어놔야겠네. 이리 저 봐. 며느리가 건네는 옷을 받은 이 씨가 옷 안쪽을 확인해보고는 말했습니다. 이건 손빨래 해야 하는 거네. 그래요. 지금 얼른 해서 널면 모레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도 보고 언제든 먹고 싶은 거 해먹고 그런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됐죠. 그때 합가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슬펐을지언정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의 삶을 되찾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아들 며느리 손주가 떠난 집은 고요했고 편안했습니다. 도착했니? 거의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너희 오늘 자고 오지? 네, 그렇죠. 오늘 고향 친구 잠깐 만나기로 했는데 날도 더우니까 집으로 오라 그러면 어떨까 해서. 안 뭐 그렇게 하세요. 아직까지 고향 동네에서 살고 있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사를 오고 나서도 좀처럼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모처럼만의 아들도 없으니 와서 수다도 떨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어. 아들과 합가한 뒤에 고충을 이야기하던 중에 친구가 이 씨의 말을 듣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아들 며느리 누가 부모 모시고 살려고 해 어떻게 하면 형제한테 떠넘길까 고민하고 같이 살다가도 쫓아낸다는데 말이야. 하지만 그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남편이랑만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애 키워주는 게 쉬운 줄 아니. 너는 손주도 안 키워봤잖아. 어린이집 안 보내 몇 달 뒤에 보낸다는데 에이 그럼 별거 아니지 뭐. 친구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어린이집에 가면 낮 동안에는 육아에서 해방이 되니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보다도 이 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애들 없어. 엄마 모시고 사는 네 아들이 효자다. 그런데 그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이게 모시고 사는 게 맞긴 한가 모르겠어. 아파트도 내 아파트고 아들 며느리가 돈 벌어다가 다 놔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는데 꼭 내가 애들을 모시고 사는 것 같아. 이 집이 아들 명의가 아니야. 에이 그래도 좋게 생각해. 나는 아들이 같이 살자고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씨는 오히려 남편이랑 단둘이 오붓하게 사는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수다를 한참 떨다가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먹고 가 시원하게 콩국수 해 먹자. 그런데 막 요리를 시작하려던 차의 현관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라 애들이 벌써 왔나. 애기가 우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아들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 씨와 친구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있던 친구도 어정쩡하게 일어났죠. 내일 온다면서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아침에 나간 아들이 말도 없이 이른 시간에 온 것에 위화했습니다. 일이 좀 있어서요. 사돈네 갔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아들도 며느리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낮에 왔다가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녁 먹고 가기로 해서 아들의 말을 듣고 친구는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나 그만 가볼게. 밥은 다음에 먹자.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함께 앉아서 뭘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그렇게 친구를 보내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처갓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러자 처갓집 식구와 말다툼을 조금 했다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크게 다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 거리를 운전해서 간 당일에 돌아올 정도이니 이 씨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씨의 걱정을 뒤로 한 채 아내 아들이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앞으로는 집에 손님 데리고 오는 거 자제 좀 해주세요. 오늘 같은 일도 있으면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리 온다고 이야기도 했고 아들이 일찍 돌아와서 당황하고 불편했던 것은 이 씨와 친구였기 때문이죠.
친구가 자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저녁 한 끼 먹는데 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물어볼 때 얘기하지 그랬어. 나는 몰랐지. 이 앞에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시면 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집에 낯선 사람 오는 거 영 좋지 않네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정말 이 씨의 친구가 방문한 것이 싫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씨는 아들의 말에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니 아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들이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처갓집 식구들 오셔요. 얼마 전 이 아들이 처갓집에서 기분이 상해 돌아왔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차이가 잘 풀린 듯 했습니다. 자고 가시겠네. 아무래도 그렇죠. 차 타고 2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사돈네인이 오면 아무래도 집에서 자야 하겠죠. 그러면 작은 방 내 드려야겠네. 안방 하나, 작은 방 2개와 거실에 욕실 하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안방은 아들네가 사용하고 있었고 작은 방 중 하나는 이 씨가 썼죠. 그런데 식구들이 좀 여럿이서 와요. 처형네 가족도 오니까 6명이네요. 뭐 6명이 나오면 이 씨 방에서도 누군가는 함께 자야 할 듯 했습니다. 방이 작기 때문에 거실에도 몇 명이 자야 할 것 같았고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왔던 친구분 이 근처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시는 건 어때요? 이 씨에게 바깥에서 자고 오라는 아들 나보고 나가 있으라는 거야. 아니 엄마 불편하실까 봐. 그렇죠. 그 친구는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나를 내보낼 게 아니라 차라리 처갓집 식구들 숙소를 잡아주는 게 맞지 않아? 그러자 아들이 무척 난감해했습니다. 시골 분들이라 그런 거 이해 못하세요. 그럼 자신은 시골 사람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처갓집 식구들이 오니까 불편해도 이해 좀 해달라 하면 얼마든지 괜찮았지만 나갔다 오라는 말에는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니?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아니면 그냥 계세요. 기분 나빠하실 줄 몰랐어요. 아들은 곤란해하면서도 이 씨에게 그냥 집에 있으라 했습니다. 이걸 아들이 허락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이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방이 모자라면 끼어서 자면 되는 거지. 알았어요. 계세요. 그냥 한번 말씀드려 봤던 거예요. 아들은 했던 말을 물렀지만 이 씨의 기분이 금방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처갓집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이 되다니 북적북적해졌죠. 거실이 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씨가 이사 오기 전에도 처갓집이 여러 번 왔었기 때문에 안사도는 집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 씨는 거실에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있으면 편히 대화하기도 힘들 것이고 이 씨도 혼자서 쉬고 싶었죠. 그런데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도 아들이나 며느리는 식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거실로 나가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애를 보고 있었고 안사돈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찬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었죠. 사돈의 집인지 이 씨의 집인지 헷갈렸습니다. 뭐 찾으세요? 이 씨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 좀 출출해서요. 밥을 좀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사돈이 이 씨의 살림을 뒤지는 것도 조금 신경이 쓰였고 손님에게 요리를 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많은 식구의 밥을 차리다가는 등골이 휠 듯했습니다. 현수야, 저녁 먹게 뭐 좀 시켜 봐.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 음식 좀 배달시키라고 했죠. 이 씨로선 최선의 방법인 듯했습니다. 식구가 많아서 푸짐하게 시켰고 거실에 큰 상을 꺼내놓고 다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얼마야? 그런데 안사돈은 차려진 음식에 불만이 있는 듯했습니다. 너희 돈 벌어서 이런 데 버리면 안 된다.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해먹으면 되지. 참, 너희 평소에도 매일 이렇게 사 먹니? 아들 며느리에게 하는 소리였지만 꼭 이 씨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사부인 계셔서 밥 굶을 일은 없겠다 싶었는데 이런 거 먹고 살면 못 써. 듣자 하니 잔소리가 끝도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부인 평소에는 다 해먹죠.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시킨 거예요. 아, 그러세요. 사부인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에요. 이 씨는 어색한 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잘 준비를 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제 방에서 같이 자고 남자들은 남는 방 하나에서 같이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이 미리 말은 해두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군말은 없었습니다.
이 씨는 방에 들어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몇몇 층 거실에서 한잔하는 것 같았는데 이 씨는 일찍 자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나름대로 피곤했는지 금방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죠. 바로 옆에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고는 소리에 도저히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거실에서 자는 게 나을 듯했죠. 거실 소파에서 잘까 해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부엌에서 말소리가 들렸죠. 목소리를 들으니 안사돈과 며느리인 듯했습니다. 이 집 아직도 네 시어머니 명의야? 그렇지 뭐 내가 너희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했잖아. 그러지 말라고 알았다고 했잖아. 저번에 현수 씨한테도 그러더니 왜 또 그래?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지 진짜 욕심 사나운 양반 아니야. 어차피 같이 사는 것 좀 너희 이름으로 해주면 어쨌다고 그걸 쥐고 앉아. 요즘 서울 경기도 집값 엄청 오른다던데 이 집도 그런 거 아니야. 그렇대 현수 씨가 이 집도 1억은 올랐다더라. 거봐 이 맹추야 더 오르기 전에 받아놓으란 말이야. 시모가 집을 가지고 있잖니. 조금 있으면 분명 너 시집살이 시킨다. 아 엄마 안 그래도 현수 씨가 다시 말해본대. 그리고 말이야. 집을 받아야 해. 어린이집 가면 사돈도 내보낼 거 아니야. 계속 저렇게 데리고 살래? 나도 알고 있어. 현수 씨랑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너는 서울에서 대학 나온 애가 앞가림도 못하고 이게 뭐니. 진작에 받았으면 시모 모시고 살 일도 없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이 씨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게 뭐가 문제인지. 예전에도 아들이 집을 달라고 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길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얘길 들어보니 며느리만의 생각도 아닌 듯했죠. 같이 살며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나중에는 집을 받고 이 씨를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씨는 다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사돈네가 돌아갈 때까진 모른 척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렇게 드센 사돈이 있는 데서 한 소리 했다가는 하고 싶은 소리도 다 못할 듯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없는 게 서러웠습니다. 세상에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사돈 식구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아들네를 앉혀놓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아들이 이 씨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렀죠. 간밤에 며느리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말이에요. 명의를 나한테 좀 주면 안 돼요? 새벽에 이 씨가 들은 대화 내용을 모르고 있던 아들은 착한 아들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 왔을 때도 눈치도 너무 보여요. 창피하고요. 엄마 집에 어녀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장모님이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들 하시겠어요. 이 씨는 아들이 왜 자신에게 합가를 하자고 했는지 짐작했습니다. 이러려고 성심한 이 씨를 불러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아들이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집 때문에 너한테 할 말이 있었어.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이 씨의 입에서 오케이가 나올 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집 팔기로 결정했어. 아들이 무척 당황했습니다. 팔다뇨? 알아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서 돈 좀 되겠더라고. 아니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요? 전에 살던 빌라 있잖아. 내놨었는데 아직도 안 팔렸어. 시골에 있는 빌라가 그렇게 금방 팔리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다시 내려가려고 한다. 이 집은 금방 팔릴 테니까. 이 집 판 돈으로 엄마 노후자금 쓸 거야.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는요? 아들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물었고 이 씨는 여상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원래 2년간 돈 모아서 나갈 생각이었잖니. 그렇게 약속한 지도 벌써 한참 지났잖아. 내가 그동안 집안일도 해주고 애도 봐줬으니까 돈은 더 많이 모았을 거 아니니. 너희 결혼할 때 줬던 돈도 있고 그걸로 너희도 독립해야지. 진짜 황당하네요. 그동안 저희가 모시고 산 게 있는데 이렇게 통보하듯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나가라면 어떡해요? 나야말로 정말 황당하다. 너희가 언제 날 모시고 살았어? 내가 갈 곳 없는 너희 키워준 거지. 전부터 늦겠지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그렇게 매정하세요? 도대체 뭐가 매정하다는 거야? 너 그렇게까지 키워준 것도 엄마 아빠야. 그리고 너 자취하던 전세보증금도 줬고 결혼한다고 돈도 줬어. 그런데 어떻게 매정하다는 소리가 나와. 남들보다 못해준 건 없다고 생각한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도 벙찐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도 못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 씨는 아들 며느리가 무슨 충격을 받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1년 늦었지만 자신의 삶을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 좀 더 풍족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줄 알고 이 집 팔리면 집 비워줘라. 엄마는 오늘 짐 싸서 내려갈 테니까. 오늘이요? 그럼 우리 애는요? 그건 너희가 사람을 쓰든 알아서 하고 엄마는 엄마로서 할 일 다 해준 것 같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왜 이러는지는 너희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 이 집 명의를 달라고 한 것도 다 생각이 있었잖냐.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줬던 돈도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집에서 나가줘. 어차피 올 때 옷까지만 들고 왔기 때문에 챙길 짐도 별로 없었습니다. 빌라에 살던 그대로 살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씨는 단출한 짐을 챙겨서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들이 붙잡았지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들에게 너무한 것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들에게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아들 얼굴을 안 보는 게 상책인 듯 했습니다. 이 씨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 전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에 들렀다 나왔습니다. 아들은 해줄 만큼 해줬으니 알아서 살겠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채워가며 말이죠. 이제는 다 큰 아들의 삶에 신경을 끄고 이 씨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잘 보낼지 생각해야 하는 때였습니다.